그 신축 레이아웃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살짝만 보여드리면은 제가 레이아웃을 10개를 짜놨습니다. 구조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우리 레바남이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10번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대표님 안녕하세요. 봐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일하다 최 대표 일 진짜 잘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 진짜 일만 해서 이름도 일하다로 지었어요. 오늘은 이제 건우님이 선정되셨어요. 인테리어를 찾아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좀 구축을 바꿔서 새로운 집을 만드는 게 대부분이라서 신축의 경우가 진짜 소수더라고요. 4베이 구조는 더욱더 없고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구축 같은 경우는 그 당장 들어가서 살 수 있을 정도가 아닌데 신축 같은 경우는 들어가서 살 수는 있으니까 또 다 새 집이니까 굳이 인테리어 안 하시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인테리어 하는 경우도 많이 없고요. 그래서 이제 요 메일이 8월 3일 날, 그러니까 어저께 왔는데 바로바로 이제 진행해서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게 이제 건축 도면인데 우리가 이제 건축 도면이 꼭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내력벽과 비내력벽을 구분할 수 있는 정보들이 이 건축 도면에 다 있어요. 내력벽이랑 비내력벽을 왜 알아야 되는데? 라고 물어보시면 이제 우리는 구조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레바남이니까. 이 인테리어 레이아웃 바꾸는 거는 약간 테트리스 같아요. 우리가 일단 먼저 이 벽은 털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그 도구들을 많이 갖고 있어야 좀 여러 가지의 그 가능성을 열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여기 기둥, 그 다음에 이 기둥, 그리고 여기. 이 집 같은 경우는 약간 타워형이에요. 타워형이어서 이제 지금 제가 표시한 부분을 빼고는 다 철거를 할 수 있는 완전 축복받은 집입니다. 일단은 이제 너무 일단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구조죠. 대신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건들면 건들수록 이제 금액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가 싱크대가 있으니까 당연히 분배기가 있겠죠. 분배기는 뭐냐면 그 우리 집에 있는 보일러, 그러니까 엑셀 파이프라고 하는데 그게 다 모여지는 공간이에요. 거기서 이제 물이 들어와서 이제 각 방으로 뿌려주는 그런 걸 이제 분배기라고 하는데 이 분배기가 여기 있어요. 근데 분배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건드리게 되면 이제 이동을 할 수는 있지만 금액이 듭니다. 금액이 좀 들고 웬만하면 이제 그 자리에 놓는 게 좋은데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서재로 사용하실 거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벽이 털리기 때문에 거실을 좀 시원하게 볼 수 있는 구조로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식으로 표시된 게 이런 식으로 막 이상하게 막 그 스펀지처럼 표시가 된 게 이제 단열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철거를 당연히 하면 안 되겠죠. 철거하면 집이 뚫리니까.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또 이런 뭐 이상한 구멍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구멍 좀 털면 안 되나?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여기는 그 파이프 덕트, 이 아파트의 모든 배관 같은 것들이 지나가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절대 철거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고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은 좀 이제 건축 도면을 구독자분들도 쉽게 보실 수 있게끔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앞으로 레바남 진행하면서 이런 부분들 좀 보실 수 있게끔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자, 봅시다. 그러면 하나씩. 이 건축 도면이 되어 있는 여기다 식탁 놓고 여기는 홈바고 여기는 냉장고장이고 디귿자로 이렇게 싱크대 놓고 이대로 그냥 그대로 올려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됩니다. 이런 집이에요. 자, 이게 이제 그 건설사들이 우리 보고 이렇게 살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 건우님은 요리하시는 것도 좋아하고 손님들도 와야 되는데 여기 막 식탁 놓으면 너무 좁고 여기 뭐 열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막 여기 뭐 디귿자 공간 나와서 창고만 2개 생기고 우리는 이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씩 레이아웃을 바꿔 나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또 꿀팁을 좀 알려드리자면은 이 좁은 주방을 넓힐 때 그 사용하는 5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또 영상으로 만들 예정이라서 막 어디 가서 막 말씀하시고 소문내고 그러시면 안 돼요. 자,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 냉장고를 빌트인 냉장고로 바꾸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양문형 냉장고 같은 경우는 깊이가 920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키 큰 장이나 싱크대 같은 경우는 이제 700에서 그 650 정도의 깊이를 갖고 있는데 그런 냉장고를 쓰게 되면은 이렇게 튀어나와 버리니까 얘가 생각보다 동선을 굉장히 많이 차지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경첩이 120도로 열리기 때문에 그 양옆에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냉장고 넣고 김치 냉장고 넣고 뭐 이렇게 이런 느낌을 원하는데 양문형 냉장고 같은 경우는 양옆에 이제 문이 열려야 되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00 정도 공간이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이기적인 냉장고예요. 자기 혼자만 돋보이려고 되는 그런 냉장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빌트인 냉장고로 바꿔줌으로써 여러 가지 동선들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물리적으로 공간을 늘려주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이 주방이 좁으니까 여기 주방 발코니잖아요. 이런 부분 좀 열어주고 이런 부분 좀 늘려주고 그래서 발코니를 이렇게 늘려준다든지 싱크대를 우리 이제 주방에는 구축이든 신축이든 주방 발코니 하나쯤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확장을 해서 물리적으로 주방의 공간을 늘려준다든지 뭐 이런 방법이 있겠죠. 세 번째는 식탁의 위치를 빼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옛날에는 뭐 싱크대, 인덕션, 냉장고 이 정도만 있었으면 됐는데 지금은 식기세척기도 있어야 되고 들어갈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방은 점점 더 이제 커져야 되는데 뭐 거실이나 이런 부분들 기능이 옛날보다 많이 축소화됐으니까 이 식탁의 위치를 바꿔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좀 진행된 걸 보여드리자면은 두 번째는 이제 이런 식으로 또 가능하죠. 건우님 말고 이제 다른 분들이 또 보셨을 때 적용하실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좀 평면을 보여드리는 거라서 만약에 우리 집은 식사를 이제 식탁에서 거의 안 한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도 이제 아일랜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간이 식탁으로 만들어 드릴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레이아웃의 단점이 뭘까요? 이런 아일랜드형 테이블에서 식사를 한다는 게 굉장히 불편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메인 식탁이 없으면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냉장고가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냉장고 여는 동선이 굉장히 불편해지게 되겠죠. 우리가 레이아웃을 만들 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런 걸 좀 개선을 해가지고 이제 냉장고를 이쪽 안쪽으로 빼고 그 다음에 키 큰 장을 채워놓고 아일랜드를 놓고 그 다음에 식탁을 앞에 놓은 경우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약간 스탠다드하게 나올 수 있는 대면 주방인데 문제는 이 레이아웃의 단점은 이 환기창이 없다는 겁니다. 환기창을 두 개나 다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여기에는 이제 분배기가 있을 텐데 분배기도 이동을 해줘야 되고요. 싱크대가 들어간다고 하면 조리 공간이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리고 식탁도 6인용 식탁을 넣었는데 이제 요 열리는 동선에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상하부장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창문을 살리고 아일랜드를 놓고 이렇게 만드는 건데 요것도 이제 또 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뭐냐면 냉장고가 또 계속 이렇게 안에 있다는 거고 이 냉장고 공간을 줄이면 이쪽을 빼게 되면은 또 이제 조리 공간이 많이 부족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 이 식탁은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주방을 좀 넓히려고 하면은 이 식탁이 좀 거실 쪽으로 이동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레이아웃이 요거밖에 안 나오냐 나는 이 아일랜드를 좀 이렇게 세로로 놓고 싶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여기는 이제 알파룸을 철거했죠. 알파룸을 철거하고 식탁을 이쪽에 놓았는데 식탁 자리는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이 차시도 해결이 됐어요. 근데 이쪽에다가 이렇게 그 11자 주방을 만든 경우죠. 이 레이아웃의 단점은 어떤 거냐면 이 주방 편면도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이렇게 길다랗게 생긴 직사각형이에요. 지금 여기는 길고 여기는 짧은데 이 짧은 공간을 더 짧게 만드는 행위를 하면은 이 주방이 더 좁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지금 이쪽이 키 큰 장이 되기 때문에 이 주방이 좀 더 좁아 보인다는 거죠. 이런 걸 좀 보완하고자 뭐 냉장고를 이쪽으로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상하부장을 만들어준다고 하면은 미드웨이 공간이 활성화가 되면서 이제 조금 더 공간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이 말씀드렸던 공간에 이제 뭐가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이 주방 공간을 조금 협소하게 만들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취향 차이가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또 이제 집을 들어왔을 때 식탁이 바로 보이고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또 주방에서 봤을 때도 이 주방 싱크대 옆면이 보이게 되니까 이 부분은 이제 대면형 주방으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럼 이제 6번째로 한번 볼까요? 6번째는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봤어요. 이제는 좀 봐줄 만한 주방이 되는 거죠, 점점. 아일랜드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 공간에 싱크대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냉장고 들어가고, 이쪽 공간에 이제 주방을 확장시켜주면서 상하부장을 넣어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또 장점이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상부장과 하부장이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이 들게 되면서 이 안에 공간을 좀 더 연상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공간이 좀 더 넓어 보일 수 있게끔 해주는 장치이고, 그 다음에 식탁이 이 거실 쪽으로 오게 되면서 아일랜드 깊이 사이즈가 1200 정도로 좀 늘어나게 되니까 앞쪽이랑 뒤쪽에도 다 수납이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이쪽도 다 수납으로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간단하게 이제 식사를 하신다든지 바체어를 놓아가지고 이렇게 또 간단하게 식사를 하실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세탁기는 어디로 갔느냐, 이 부분이 그 비내력벽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수도배관을 이동해서 이렇게 세탁기를 놓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드레스룸에서 바로 이제 옷을 꺼내서 그 세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장에 바로 넣을 수 있게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말씀하시죠. 그 홍길동님께서 조리동선이 애매해질 것 같다. 맞습니다. 이 레이아웃의 단점은 조리동선이 애매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인덕션은 여기 있고 싱크대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냉장고는 여기 있으니까 뭔가 동선이 좀 꼬이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그럼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일랜드를 이쪽으로 이동시키게 된다고 하면 이제 이 동선이 조금 정리가 되는 느낌이 되겠죠. 대신에 이 공간이 애매해지니까 여기는 이제 처음에 건축 도면에 있던 것처럼 홈바가 들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이제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도면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아까보다는 이제 아일랜드 사이즈가 조금 줄어들었죠. 사실 여기까지는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는 레이아웃이었고, 저는 사실 이 공간이 팬트리 공간이잖아요. 이 팬트리 공간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물론 팬트리 공간이 수납적으로 활용을 많이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철거를 할 수 있는 팬트리 공간을 주방으로 사용 안 한다는 게 굉장히 아쉬워서 여기는 좀 더 만들어 봤습니다. 8번째는 이제 이 팬트리 공간을 털어서 여기까지 이제 주방을 만드는 경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쪽도 약간 투명하게 해서 여기 공간이 주방이 엄청 넓어 보이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뷰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32평대의 주방에 5,300이 넘어가는 이제 아일랜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단점은 이제 인덕션이 이동이 안 되니까 후드 이동이 너무 길어지게 되니까 이건 꼭 탄소 필터 후드를 사용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이쪽 안에 공간도 보조 싱크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세탁기도 이동 안 해도 됩니다. 또 좋은 점은 분배기도 이동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금액을 좀 세이브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환기창도 팔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이제 팬트리가 털어지게 되면서 여기도 환기창을 이용할 수 있고, 이용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동선이 좀 불편하죠. 아무리 봐도 이게 좀 동선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더 만들어 봤습니다. 이쪽으로 아일랜드를 붙여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붙이니까 동선이 더 좋네. 대신에 여기는 이제 저는 이제 창이 있는 부분을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렇게 창이 있는 거랑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그 가구 도어로 해가지고 뭔가 딱 봤을 때 여기 다 키 큰 장이 이렇게 있는 거 같은 느낌이랑 완전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냉장고랑 키 큰 장 하나밖에 없지만 여기가 다 이제 가구 도어로 이제 마감이 되면서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뭐야 이거 키 큰 장 왜 이렇게 길어, 주방 왜 이렇게 넓어, 이렇게 되는 느낌으로 이제 만들어질 수 있게끔. 대신에 이쪽은 또 환기창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키 큰 장 넣어드리고 그 다음에 하부장 넣어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발코니는 그대로 사용하시고 이런 느낌. 제가 지금 요거 하나하나 설명드린 게 제가 단점을 짚으면서 이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레이아웃을 다음번에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레이아웃의 단점을 계속 찾아내면서 요거를 좀 보완하면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계속 연구하시게 되면은 더 좋은 레이아웃으로 좀 나올 수가 있게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은 이제 10번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9번 레이아웃이 제일 베스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9번으로 좀 디벨롭을 많이 해봤는데요. 이제 이거는 좀 선택 사항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가구 도어로 만들어서 스윙 도어 식으로 만들어서 여닫이로 활용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여셔서 활용하실 수 있게끔 열어놓을 때도 있고, 아니면 사용 안 하실 때는 닫아놓고 약간 키 큰 장처럼 사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이쪽 공간에 보조 주방으로 좀 넓게 사용하시고,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또 넣어주시게 되면은 이쪽도 드레스룸 겸 세탁실로 좀 활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건우님이 또 작업 공간이 필요하시니까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투명 유리 도어로 만들었는데, 제가 여기는 유리 도어를 설치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유리를 설치하게 되면은 잘리는 공간이 계속 나옵니다. 잘리는 공간이 계속 나와서 아무래도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닦아야겠죠. 그런 관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좀 오픈시켜 드렸어요. 오픈시켜 드리게 된다고 하면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하다가 이제 TV를 볼 수도 있고, 여기 저 재밌는 거 하네, TV 보면서 작업을 할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작업만 열심히 하셔야겠지만 이제 그렇게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 부분을 투명하게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부분이 만약에 이렇게 벽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5m의 아일랜드를 다 느낄 수가 없습니다. 집이 많이 답답해 보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오픈을 해야 된다. 그렇게. 근데 이제 아예 오픈할 수도 있지만 난 좀 프라이빗한 느낌을 좀 받고 싶다고 하면은 이렇게 유리 도어로 만들어주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지저분한 선들이 보일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그 반가벽을 만든다든지 할 수도 있고요. 여기 이 부분은 조금 재미있게, 우리가 귀여운 고양이를 키우고 있으니까 살짝 이렇게 뚫어가지고 고양이가 좀 넘나들 수 있게끔, 이런 것도 좀 재밌는 아이디어일 것 같아요. 또 하나 생각한 게 뭐냐면, 그 여기 같은 경우는 비닐벽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조금 구멍을 뚫어주면은, 왜 우리 고양이들 맨날 높은 곳에 올라가잖아요. 자, 여기 딱 구멍을 뚫어가지고 여기도 이제 좀 여기 뭐 이런 데 올라가가지고 내려올 수 있게끔 캣타워를 여기다 또 설치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고양이가 뭐야 여기 뭐 왔다리 갔다리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나중에 집을 팔 때도 여기만 막아주면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것도 좀 재밌을 것 같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안방입니다. 이 집은 여기를 무조건 열어줘야 돼요. 왜냐면 제가 이해하시기 쉽게끔 요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걸 열어주는 거랑 이거를 이렇게 막아주는 거랑은 느낌이 완전 다릅니다. 이 공간이 지금 여기 안방 입구서부터 여기까지가 4m 공간인데 집이 4m가 더 넓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포인트로 이쪽에다가 이제 거울을 설치하게 되면은 이 거울이 맞은편을 비춰주기 때문에 이 앞에가 또 착시 현상으로 더 안에가 깊숙하게 보이게끔 돼요. 그래서 집이 훨씬 2배로 더 넓어 보일 수도 있게끔 되는 그런 착시 현상을 이제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거울을 해주는 게 포인트고,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세면대, 화장대 겸 이제 세면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면대를 어디서 갖고 오냐? 바로 이 화장실에서 갖고 옵니다. 안방 화장실 세면대에서 갖고 와서 수도 배관을 연장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세면대가 필요 없으니까 변기랑 이쪽은 이제 조정욕조로 조정욕조로 사용하게 되면은, 약간 이제 여기는 이 비트 공간 때문에 조정욕조를 원래 설치하게 되면은 되게 협소한 조정욕조밖에 안 되는데, 세면대 공간까지 활용을 하니까 여기가 조금은 더 넓어진 그 조정욕조를 사용할 수가 있게끔 되겠죠. 이 안방은 사실 잠만 자는 공간이니까 침대만 들어가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침대 프레임을 아예 짜서 매트리스만 딱 넣을 수 있게끔도 만들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는 슬라이딩 도어가 되겠죠. 포켓 슬라이딩 도어. 이렇게 여실 수 있게끔 이렇게 쭉 이렇게. 이 부분은 이제 가벽이기 때문에 인방도 철거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집이 너무 넓어 보이죠. 이거는 어떤 효과를 가져오게 되냐면은, 지금 평면도로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시면은 이게 벽이 다 살아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 집이 어떻게 보일까요? 집이 사람이 인식하기에 이렇게 보입니다. 공간을 인식할 때 이렇게 넓은 공간이라고 인식을 하게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집은 이렇게 길게 생긴 집이죠. 이렇게 생긴 집이 아니라, 그럼 지금 이것보단 당연히 이게 더 기니까 지금 여기는 이제 화장실이니까 열 수 없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열어주게 되면, 그리고 이제 여기를 철거해서 이 공간을 이렇게 열어주게 되면은 어떻게 보이냐? 공간이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길어 보이게끔. 레이아웃의 미덕은 뭐냐면 이 집이 더 넓어 보이게끔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에서 나올 수 있는 최대의 길을 오픈해 주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여기 부분도 조금 이제 착시 효과로 더 넓어 보이게끔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고요. 제가 여기서 손을 더 대면 사실 디자인까지 넘어갈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딱 멈췄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10개까지 그 약간 순차적으로 의식의 흐름대로 이제 10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물론 여기서 더 많이 또 레이아웃을 만들 수가 있어요.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방의 위치를 바꾼다든지, 지금은 여기는 너무 가능성이 많은 집이에요. 지금 여기가 다 비닐벽이기 때문에 뭐 그냥 재구성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굳이 여기는 주방의 위치를 바꾸는 게 의미가 없는 집입니다. 왜냐면 여기가 너무 이미 완벽하기 때문에 이 정도 주방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은 거실로 옮길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기서 내가 팬트리를 조금 원한다 하면은 여기를 아일랜드 조금 줄이고 이 공간을 살짝 더 키워서 재구성을 해서 팬트리 도어를 단 다음에 이쪽을 팬트리로 사용하실 수도 있겠죠. 여기 이렇게. 요거는 이제 개인 취향.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건우님의 덱을 제가 레이아웃을 여러 개 잡으면서 좀 디테일을 했지만은 대부분의 신축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생긴 이제 평면도를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집들은 다 가능한 부분이에요. 제가 이제 이 레바남 콘텐츠를 진행하면서 이 전축 도면을 보는 방법도 같이 좀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집을 살 때나 아니면 이제 사고 나서나 건축 도면을 한번 받아볼까? 우리 집은 이게 가능하겠네 라는 안목이 보이실 거예요. 네. A few moments later.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